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항상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쓰게 되니 조금 떨리네요. 저는 60대 여성 구독자입니다. 환갑이 지난 나이가 되다 보니 때때로 살아온 나를 되돌아보는 일이 자주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듯 저 역시 그동안 살면서 참 많은 경험을 했고 살아오면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살면서 요란한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도 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남편과 고생하며 살았던 세월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사연은 예전에 겪었던 시집살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딸에게 일어난 일 때문인데요. 정확히는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예비사위 때문입니다. 하마터면 정말 큰일을 치를 뻔했었죠. 그 이야기를 오늘 이곳에서 해보려 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절대 속을 알 수 없다는 말은 많이들 합니다만 제가 그 말을 직접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살면서 더한 일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내 자식의 일이다 보니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저는 남편과 젊을 적에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요식업을 시작하고 나서 소위 말하는 부잣집이라고 할 만한 부를 이루었어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만큼 큰 돈도 벌어봤고 제가 없어도 잘 굴러가는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이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는 여러 매장들 매출 관리만 하고 있어요. 힘들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게 사람이 일을 놓고 집에서 있다 보면 셈도 느려지고 행동도 느려지니까요. 오히려 빨리 늙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몸을 움직이고 일을 하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딸 둘을 모두 모자람 없이 키웠습니다. 큰딸은 이제 30이 넘은 나이고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작은 딸은 미술을 전공해서 화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두 딸 모두 자리 잡고 잘 사니 결혼만 잘하면 되겠다고 늘 구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식들 짝으로 고르는 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겠나요? 우선은 지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우선이죠. 우리 큰딸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남자를 진지하게 사귀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 이상하게 남자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엄마에게 자세히 얘기 안 하니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나이가 30이 되어가도록 만나는 사람이 없어 보여 술술 걱정되던 차였습니다. 다행히 20대 후반이 되더니만 남자를 만나는 것 같은 눈치길래 제가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연이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니? 집순이가 주말에도 계속 약속 잡는 거 보니 엄마 보기에 딱 그래 보이는데? 와, 내가 귀신은 속여도 우리 엄마 눈은 못 속이겠다. 엄마, 유미라고 나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알지? 바로 우리 옆 동네 살아서 우리 집에도 몇 번 왔었던 친구 말이야. 걔가 나 소개팅 해줘서 몇 달 전에 처음 만난 남자가 있거든?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적극적인 거야. 몇 번 만나보니까 나랑 여러 가지로 잘 맞는 것 같아서 어쩌다 보니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래? 네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니까 엄마도 궁금하네. 혹시 뭐 하는 친구인지 물어봐도 되니? 올해 나이는 몇이고? 올해 34이고 공대 나와서 핸드폰 액정 납품하는 회사 다닌대요. 나름 대기업 계열사라 복지도 좋고 월급도 많대요. 뭐 자기는 막연하게 교사 부인을 만나고 싶었다는데 유미가 소개팅 해준다고 해서 직업 물어보니까 내가 교사였다면서 운명 같다 그러네? 아직 결혼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네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니까 사람은 확실하겠지 뭐. 집은 어디라니? 친구랑 같은 동네고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래요. 나랑 딱이다 싶어서 소개해준 거라는데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자기 옷 한 벌 해달라고 그러지 뭐야? 좋은 사람 소개해줬는데 옷 한 벌 뿐이겠니? 나중에 시간 되면 유미 데리고 집에 한번 와.
엄마가 맛있는 풀코스로 대접해준다 그래. 저는 딸이 모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는 게 참 뿌듯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통 그런 쪽으로 조용하던 딸아이가 드디어 연애를 한다니 이번 기회에 끝까지 잘 만나서 결혼까지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딸이 만나는 사람과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딸이 꽤나 오랜 기간 연애를 하길래 아마 결혼까지 하겠구나 싶었어요. 이제 만난 지 1년이 넘어간 어느 날 집에 데리고 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내년이면 31하고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결혼할까 싶어요. 나 만나는 사람 인사하러 오라고 할 생각인데 엄마랑 아빠도 한번 만나보실래요? 엄마는 세연이 네가 좋다는 사람이면 다 좋지. 분명 좋은 사람이니 지금까지 잘 만난 거 아니겠니? 그런데 딸아이를 통해 듣게 된 남자친구 사정이 언뜻 듣기에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집안 사정이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들 둘을 혼자 힘들게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다 좋은데 단 한 가지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남자친구가 돈을 벌어 혼자 계신 엄마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내 남자친구 참 대단한 게 뭔 줄 알아요? 가정 형편이 힘든데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취직도 한 방에 붙었다는 거야. 진짜 악착같이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 덕에 지금은 먹고 살 걱정은 안 하는데 아무래도 어머니 생활비는 아들들이 도와주는가 보더라고. 좋은 환경도 아닌데 참 열심히 살았나 보네. 결혼 준비하면서 모자라는 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일단 인사부터 시켜봐. 얼굴 직접 보면 더 안심이 될 것 같구나. 누구는 편모, 편부 가정에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일찍 엄마를 잃고 편부 가정에서 자랐기에 예비 사위의 사정이 더 가슴에 와닿기도 했고요. 아직 직접 만나보지 못해 어떤 사윗감일지 걱정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가족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집안을 이유로 문제 삼지는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딸아이가 데려온 사윗감은 저나 남편 맘에도 아주 쏙 들었습니다. 첫 만남이다 보니 상견례처럼 거창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뭐 그냥 가볍게 집에서 식사하고 차나 한잔 마시자며 만나게 되었죠. 딸아이 남자친구는 참 착하고 싹싹한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마음고생도 많았을 텐데 얼굴에 그늘이나 슬픔 없이 밝아 보이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딸을 많이 좋아하는 눈치더라고요.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안심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딸을 많이 좋아해 준다니 참 다행이다 싶었죠. 처음 보는 자리임에도 긴장하는 거 없이 자기 마음 표현도 아주 똑부러지게 하는 친구더군요. 어머니, 저 세연이 많이 좋아합니다. 저희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어머님이랑 세연이에게 정말 잘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세연이 같은 좋은 여자 만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곤란한 건 묻지도 않아주시고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쩜 자네는 말도 참 이쁘게 하는구만. 딱 보면 알지 뭘 더 물을 게 있겠어. 나는 둘만 좋다면 다 상관없으니까 둘이 싸우지 말고 잘 의논해서 결혼 준비하도록 해. 아참, 우리 세연이는 자네 어머니께 인사는 드렸나? 아직 정식으로는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세연이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날 잡을 계획이에요. 그래, 어차피 말 나온 거니까 얼른들 준비해서 결혼하는 게 좋겠구나. 혹시 결혼 준비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어려워 말고 얘기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엄마도 참, 우린 가급적 부모님 도움 안 받고 해보기로 했어요. 집도 윤재 씨가 이미 분양도 받아놨대. 근데 입주 시기가 우리 결혼하고 싶은 날보다 뒤라서 결혼하면 몇 달만 시댁에서 살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다행히 예비사위가 결혼자금은 어느 정도 모아놨다고 하더군요.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시기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결혼 시기와 맞지 않는다며 몇 개월만 시댁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혹시 예비사위가 집을 얻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면 형편이 나은 우리가 해줄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알아서 준비하는 거 보니 마음이 한결 놓이더군요. 시댁에서 잠시 함께 살다가 분가할 거라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뭐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딸이 마음을 먹은 거면 상관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비사위를 보고 나서 얼마 뒤 우리 딸이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간다길래 백화점에서 좋은 선물 하나 준비해 들려보냈었고요. 세연아, 시어머니 되실 분 오늘 처음 보는 거지? 긴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잘 인사드리고 와. 어우, 엄마, 이게 뭐라고 떨려? 우리 구이도 우리 집 올 때 이렇게 떨렸을까? 암튼 잘 인사드리고 올게요. 설마 나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우리 딸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실 리가 있겠어? 예의 바르게 인사 잘 드리고 집안 분위기도 어떤지 잘 보고 와서 말해줘. 뭐 일단 김서방 놓고 보면 별 문제 없는 집으로 보이긴 한다만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던 딸이 다녀와서 얘기하기를 마음이 복잡해졌다고 하더군요. 엄마, 근데 막상 그 집에 갔더니 생각보다 집이 너무 좁더라고. 아무리 8개월만 살고 나간다고 해도 화장실도 하나인 집에서 불편하게 어찌 같이 살지? 차라리 우리 집에서 살다가 입주한다고 할까 봐. 그건 상견례 할 때 엄마가 넌지시 얘기해 볼게. 그것 말고는 별다른 건 없었니? 없었어요. 시동생은 이제 막 취직했고 아직 월급이 얼마 안 되나 봐요. 그래도 여자친구는 있다고 그러네? 어머니는 아들이 나 사귀는 거 진작부터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드신대. 대접 잘 받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딸은 예상대로 예비시댁에서 대접 잘 받고 왔더라고요. 아, 참 엄마, 남자친구가 분양받은 아파트 말이야. 알고 보니 나 소개팅 시켜준 그 친구 기억나요? 유미 말이야. 걔도 분양을 받았다는 거 있지? 잘하면 나중에 결혼해서 친구도 같이 아파트에서 보고 살겠더라고요. 하긴 그러면 나야 좋지 뭐.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친구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어머, 그러니? 분양받은 아파트가 엄청 높이 지는 거라면서. 네 친구도 미리미리 돈 되는 아파트 분양 받아놓고 참 똑똑하구나. 어쨌든 너는 그 동네에 아는 사람은 없어도 엄마는 아는 사람 몇 있거든. 근데 분양가도 높고 중도금도 무이자가 아니라는데 김서방은 어찌 여력이 있다니? 있으니까 분양받았겠죠. 중도금이야 대출 받아도 되는 건데 뭐. 암튼 막상 인사드리고 나니까 그냥 결혼식을 늦게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할 때로 맞추는 게 나은 건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좀 복잡해요. 한 달 후쯤에는 가족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비 사돈댁에서는 사돈댁과 사돈총각이 나왔더군요. 예상대로 사돈댁에서는 모자란 집에 딸을 보내줘서 고맙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우리 새언니 같은 며느리를 얻는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요. 딸내미 예쁘게 키워서 이렇게 시집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야말로 딸만 있는 집에서 든든한 아들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 좋지 뭡니까. 어쩜 우리 예비 사위가 인물도 좋고 능력도 좋은지 우리한테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서로의 자식을 지켜 세워주는 말이 몇 번 오가고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해 상의를 했는데요. 안 그래도 결혼하고 신혼집 입주를 바로 못하게 되면 딸이 시댁과 같이 사는 게 불편할까 걱정을 한다는 걸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딸이 아무래도 사돈댁 집이 협소하니 서로 불편할까 봐 걱정을 하더군요. 그런데 마침 저희 집 방도 5칸이고 애들이 같이 지내도 서로 불편할 것 같지 않아서요. 사돈댁만 괜찮으시면 애들 결혼하고 새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조심스레 제안했는데 생각보다 흔쾌히 아이들 편한 대로 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거야 저는 상관없습니다. 애들이 편하다면 우리 집이든 사돈댁이든 상관없으니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만. 사돈댁은 잠시 주저하는 듯 하더니 본인도 부탁이 있다며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실은 우리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계약금은 냈지만 나중에 잔금 치를 때 한도를 꽉 채워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지 뭡니까. 그래서 말인데 혹시 사돈댁에서 나중에 아파트 잔금을 보태주실 수가 있는가 해서요. 여력되는 대로 보태주시면 애들 집은 공동명의로 해주려고 합니다. 나중에 아파트 입주하면서 잔금을 보태달라는 부탁은 사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하기는 어려운 말이라 살짝 놀라긴 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 표정을 보니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요즘은 반반 결혼이니 뭐니 남녀가 둘이 집을 보태서 공동명의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기도 하고 또 우리 집이 그 정도 못 보탤 집도 아니어서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흔쾌히 모자라는 잔금을 치러주겠다고 했습니다. 딸아이가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결혼이라는 게 부모 도움 없이 어찌 수월하게 하겠습니까? 만약 대출 부담이 크다면 제가 전부 내줄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가서 모자라는 잔금은 우리 쪽에서 치러주겠습니다. 공동명의로 해주시는 것만 약속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겠네요. 아유, 그거야 당연하죠. 잔금 치러준다는 약속만 해주신다면 명의가 문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마누라 복은 있다더니 그 말이 맞긴 맞나 봅니다. 이렇게 잘 사는 집 딸내미 덕에 크게 빚 안 지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상견례를 그럭저럭 좋은 분위기에서 마치고 결혼 날짜는 그해 가을로 잡았습니다. 그래도 해를 넘기는 것보다는 말 나왔을 때 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결혼 날짜까지 잡고 나서 딸은 결혼 준비로 여념이 없었죠. 그 사이 딸에게 예비 사위를 소개해준 유미라는 친구도 우리 집에 초대해 식사도 같이 했어요. 저도 딸 친구에게 좋은 신랑감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했고요. 유미야, 네 덕에 우리 딸 좋은 신랑감 만나서 결혼까지 하네.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우리 딸 결혼할 때 와서 가방 순위도 해줘. 어머니. 저는 세연이가 진짜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교사들은 눈이 엄청 높다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보라고 한 건데 둘이 인연이었나 봐요. 제가 알기로 그 오빠 집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세연이는 이렇게 부잣집 딸내미잖아요. 어머님은 속상하지 않으세요? 속상하긴. 돈보다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지.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어쨌든 둘이 열심히 벌어서 자리 잡는 게 더 의미 있는 거잖니. 그러자 딸아이 친구라는 아이는 씩 웃더니만 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이고요. 하긴 세연이는 물려받을 재산도 많으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고 살지는 않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친구가 소개해준다고 해서 다들 결혼하는 건 아니니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했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아이 결혼 시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즈음이었습니다. 딸은 결혼 살림은 나중에 아파트 입주 시기 맞춰 준비할 거라고 하더니만 여행이며 웨딩 촬영이며 다른 것들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예비사위 동네에 자주 가볼 일이 있었는데요. 마침 제 친한 친구가 예비사위 동네에다가 남편 퇴직 후 노후자금으로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 식당을 창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창업주들에게도 저는 1대1로 한 달 정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밀착 케어를 해주는 편인데 친구가 노후자금으로 개업을 하고 나서는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가게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점심때 시간을 내서 친구 가게에 가서 주방 일을 코칭해줬습니다.
친구는 식당을 처음 해보는 터라 아무리 프랜차이즈 규격화된 매뉴얼이 있다 해도 음식하는 요령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날 역시 점심시간을 앞두고 친구 식당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점심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해 음식이며 재료 관리를 교육해주고 있었는데 벌써 그 동네에 식당이 입소문이 났다며 밖에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 가게가 잘 되는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오픈 시간이 돼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몇 테이블이나 되는지 손님을 헤아리고 있을 때 낯익은 얼굴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예비 사위였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주방 밖으로 나가 아른 체를 하려고 했는데요. 사위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위가 사는 동네니 당연히 그 식당에 올 수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멈칫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위가 동행한 사람이 여자라는 것도 놀란 이유였지만 같이 온 여자가 하필 저도 아는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바로 얼마 전 우리 집에 초대해 식사도 같이 한 딸아이의 절친, 우리 딸에게 사위를 소개해준 유미라는 아이였어요. 둘이 아는 사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주방에서 몰래 지켜보니 둘이 사위의 얼굴은 잘 안 보이고 딸 친구 표정은 뭔가 진지하고 심각해 보였습니다. 절대 가벼운 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건 분위기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저 유미라는 아이가 우리 사위랑 그렇고 그런 관계였나? 대체 둘이 따로 이 시간에 만나 밥을 먹을 이유가 뭔가? 한번 의심이 되니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나가서 두 사람 아는 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두 사람이 다른 핑계로 포장할 것 같아 저는 그들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식당이 칸막이가 있는 곳이니 몰래 빈자리 옆자리로 가서 대화 내용을 들어볼 생각도 했어요. 종업원이 식사 준비를 받으러 가는데 사위가 한 명이 더 오면 주문하겠다고 하길래 더욱 그 자리가 궁금해졌습니다. 얼마 후 그 자리에 누가 정말로 오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의아하게도 그 자리에 온 건 사돈댁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는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딸 친구랑 셋이 볼 정도로 친한 사이였나 싶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저를 모른 척 해달라 당부하고 세 사람을 지켜보다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몰래 그들이 앉아있는 옆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예비 사위와 사돈은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봤다 해도 주방 두건에 마스크까지 했으니 아마 저를 못 알아본 듯 했어요. 다행히 테이블 사이사이에 칸막이가 있어서 저는 어렵지 않게 세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 귀에는 사돈댁의 목소리부터 들리더군요. 에이, 어쨌든 결혼식이 코앞인데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내가 살살 세뇌시키려고 했는데 그건 틀어졌으니 어쩔 수 없지. 저는 사돈댁이 하는 말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때 딸아이 친구가 놀랍게도 사돈댁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모, 그래도 일단 집은 해결했잖아요. 잔금 치러주기로 했다면서요. 그게 어디예요? 공동명의 해주겠다고 꼬셔놓고 나중에 쥐도새도 모르게 오빠 단독명의로 바꿔놓으면 누가 알아요? 저는 딸아이 친구가 사돈댁을 보고 이모라고 부르는 것도 놀랐지만 아파트 잔금 얘기며 공동명의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옆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지인으로 알고 있었던 딸 친구가 자기 이모 아들을 우리 딸에게 소개해 준 거였는데요. 왜 굳이 거짓말을 한 건지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대화를 더 들으려고 하는 순간 하필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해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대화를 듣고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당장 그 인간들 앞에 서서 지금 셋이 무슨 꿍꿍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친구 영업장에서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마침 손님이 제가 앉아있는 자리로 들어오길래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는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거 보고는 걱정스럽게 묻더라고요. 얘, 너 저 사람들 알아? 대체 무슨 일인데 옆자리에서 대화를 엿듣고 그래? 기가 차서 정말. 연수가, 저 사람들 우리 사돈댁이야. 저기 저놈은 우리 딸 신랑감이고.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는 줄 알아?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내 딸이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만난 것 같아, 연수가. 나 이제 어떡할까? 저것들한테 당장 가서 다 엎어버릴까? 어머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자세한 건 모르겠다만 일단 너 그럼 대화 내역은 녹음했니? 당장 녹음을 했어야 증거가 되지. 그제야 아차 싶더라고요. 대화를 전부 듣지 못했던 저는 미처 녹음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죠. 친구 식당에서 난리를 치기보다는 그 인간들이 우리 딸을 속인 확실한 증거를 잡고 더한 복수를 해줘야겠다 마음먹었죠. 다 듣지 못했지만 뭔가 석연찮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확실했습니다. 당장 당일에 파혼 통보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일단은 한 발 물러나 그 인간들이 도대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대체 세세관계는 뭔지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딸과 가족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친구 식당을 황급히 나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심부름 센터부터 찾아다녔습니다. 흥신소에서 상간 남녀 불륜 증거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원하는 대로 증거를 수집해 준다길래 저는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예비사위에게 사람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관계와 하는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조사해 달라고 했어요. 정말 내가 들은 대로 친척지간이 맞는지, 그리고 대체 무슨 계기로 우리 딸에게 접근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딸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내 눈으로 봐도 예비사위 될 뻔한 놈을 좋아하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계속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심부름 센터를 통해 사람을 붙였으니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이미 2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고 우리 딸은 매일 결혼 준비에 바빴으니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흥신소에서 일주일 만에 아주 유의미한 녹음 파일을 저에게 전해주더군요. 사모님, 저도 여러 사람들 뒤 밟는 일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가족 사기단은 또 처음이네요. 아마 제가 사모님 댁 따님 인생 망칠 뻔한 거 구해낸 듯 싶은데요. 네? 가족 사기단이요? 그 인간들 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가요? 일단 그 셋은 가족은 맞습니다. 모자지간인 건 맞고요. 젊은 여자는 이종사촌지간이고요. 셋이 한 블록거리 살면서 거의 하루 걸러 하루 만나던데요. 마침 엊그제 밖에서 외식을 하길래 제가 편하게 녹취 파일 하나 건졌네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는 손까지 떨면서 건네받은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먼저 들린 건 놀랍게도 우리 딸 친구의 목소리더군요. 이모, 어제 세연이 만났는데 시댁에 정말 아무것도 예단 안 해도 되는 건지 고민하던데요? 이모, 절대 그 집안에 예단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결혼 전에는 무조건 착한 심으로 보여야 하는 거 알죠? 엄마, 유미 말이 맞아요. 일단은 잔금은 해결했으니 1차 목표는 달성한 거잖아요? 결혼 전이니까 아직은 조심해야 해요. 결혼해서도 성급하게 욕심내면 안 돼요. 아주 천천히 우리가 그 계집애한테 돈을 야금야금 뜯어내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나도 알지만 자꾸 마음이 급해지는 걸 어쩌겠니? 그 집에서 잔금 치러준다고 하길래 경호 있는 척 예단하지 말라고 한 게 괜히 그랬나 싶고. 그건 엄마가 잘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 집에서도 우리가 염치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하죠. 아무튼 이모, 내가 말했죠? 잔금 한 방에 치러줄 정도로 걔네 집 진짜 부자라는 거요. 일단 결혼해서 살면서 재산을 최대한 뜯어내는 게 목표니까 처음에는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잘만 하면 내 친구가 물려받을 재산 오빠가 챙겨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모도 오빠 결혼할 때까지는 무리한 요구 절대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제목 챙겨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챙겨주다 뿐이겠니? 네가 그런 돈 많은 집 애를 엮어줘서 우리는 땡 잡은 거잖아. 그나저나 세연이는 너 우리 친척이라는 거 정말 눈치 못 챈 거야? 혹시 모르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우리 아들이 한몫 챙겨서 이혼할 때까지는 절대 들키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저 세연이 결혼할 때는 회사 일정 때문에 해외 나간다고 할 거니까.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이종 사촌끼리 볼 일도 그다지 없잖아요. 저도 서서히 연락 끊고 지낼 테니까 이모만 조심하면 돼요. 저는 셋의 대화를 들으며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듣고 나니까 식당에서 잠깐 들었던 대화가 이해가 가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사모님? 이 정도면 파혼 요구할 만하시죠? 뭐 정신적으로 피해 보상이나 사기 같은 걸로 고소도 가능하겠지만 몰래한 녹음은 불법이라. 암튼 금전적으로 아직 피해 입은 거 없으시면 파혼하는 걸로 마무리하시죠. 이런 미친 집안 피하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저는 심부름센터 직원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우리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당장 사이놈을 부르라 했고, 우리 딸은 제가 녹음 파일을 들려줄 때까지도 그럴 리 없다며 엄마인 제 말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주는 녹음 내용을 듣고 나서는 망연자실하더군요. 엄마, 나 내 친구랑 그 인간한테 사기 결혼 당할 뻔한 거야? 그럼 내 친구 유미 말이야. 걘 모든 거 알고 나한테 일부러 자기 가족을 소개했다는 거네? 엄마 생각에는 너랑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집안 재력을 다 알고 나서 너를 시기 질투한 것 같아. 어쩜 그 사특한 것이 이런 일을 꾸몄다니. 그년이 우리 가족 소개해서 결혼하게 하고 우리 집 재산 야금야금 뜯어내려고 했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야. 너도 들었으니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 똑바로 대처해야 해. 일단 예식장부터 취소하자. 엄마, 이대로 파혼하자고 하면 내가 그동안 속아 넘어간 게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사람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장난을 쳐? 내 친구 년도 부르고 그 인간도 불러서 전부 까발리고 망신을 줘야지. 그래야 어디 다른 사람한테 사기칠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야. 딸은 울음을 참아가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집안이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은 걸 다행으로 여기고 조용히 파혼하고 끝낼 생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집안에 돈을 쓴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과 딸은 저와는 달리 조용히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세연이 말이 맞아. 이건 그냥 파혼 통보만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지.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을 치고 속이다니. 내 이놈을 당장 불러서 한 대 베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세연아,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일단 아니, 그 자식 우리 집에 당장 달려오라고 해라. 아빠가 미리 결혼 선물로 차 사준다고 해봐. 그럼 한 달 후에 달려올 거다. 당신도 참 거짓말을 했다고 우리도 똑같이 해요? 일단 그 집에 파혼 통보부터 합시다. 그럴 거 없어요, 엄마. 오늘 그 자식 우리 집에 오면 전부 까발리면 되니까. 내 친구냐는 절규하면 그만이고. 그러더니 딸은 예비 사위놈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우리 가족 주말은 이 일로 완전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난데 우리 아빠가 오늘 급하게 좀 보자는데? 별건 아니고 아빠가 결혼 전에 자기한테 차를 사주고 싶으시대. 오늘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좀 와. 딸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고 얼마 후 예비 사위놈이 아주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빨리도 왔더군요. 꼴에 차 욕심은 났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자니 녹음 파일 속 탐욕스러웠던 사돈댁 목소리가 떠오르더군요. 사위놈은 얼굴 한가득 웃음기가 가득한 채로 말로는 차 사준다는 말을 마다하는 척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 부르셨습니까? 세연이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요.
차를 사주신다고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아이고 참. 일단 부르시니 왔지만 저 정말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그때 남편이 옆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냅다 사위놈에게 던지더라고요. 차마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야 이놈아! 참 빨리도 온다. 예따! 이거나 한 대 맞아라! 하지만 잿더리도 아니고 고작 두루마리 휴지니 그 정도 화풀이는 말리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졸지에 두루마리 휴지로 얼굴을 맞은 예비사위놈은 놀란 얼굴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더군요. 평소 같으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했을 테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죠. 뭔가 싸늘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예비사위놈은 모쩡한 얼굴로 우리 딸 얼굴만 쳐다보며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 있는 사위에게 일단 앉으라고 했습니다. 자네, 이리 와 앉아봐. 네, 장모님. 근데 지금 바로 나가실 줄 알았는데요. 아닌가요? 차를 보신다고 세연이가 그러던데 대체 이건 왜 저한테 던지신 건지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자네는 처가에서 아파트 잔금도 해주는데 차까지 사준다는 걸 그렇게 날름 받으려고 하면 어쩌나.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냔 말이야. 나 참, 원래 이런 사람인 걸 왜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지. 네? 장모님, 저는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습니다만 근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왜 다들 얼굴이 어두우신 건지 모르겠네요. 장인어른, 세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글쎄, 무슨 일이라면 나보다 자기가 더 잘할 텐데 끝까지 참 연기도 잘한다. 이거 듣고도 계속 시치미를 뗄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볼까? 그러자 사위놈은 아까보다 더 억울하다는 얼굴을 하더니만 세연아,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뭘 들어본다는 거야? 장인어른이 차 사주신다고 해서 거절하려고 달려온 사람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러자 딸은 대답 없이 핸드폰에서 녹취 파일을 재생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하더니만 예비사위는 녹음 파일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더니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재생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 핸드폰을 낚아채서 꺼버리더군요. 이제 우리가 자네 왜 불렀는지 알겠나? 이러고도 우리 딸이랑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우리는 오늘 자네 파혼 통보하려고 부른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네? 야, 시간 주면 무슨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는 건데?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까 변명할 것도 없지? 궁색한 변명하지 마. 당신들 속셈 우리 가족은 전부 알았으니까. 우리 집 재산 노리고 접근한 것도 전부 알았다고. 내 친구년? 내가 가만히 놔둘 줄 알아? 다시는 우리 친구들 모임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당장 가서 당신네 가족한테 고소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꺼지라고 알려. 알겠어? 세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너 속인 건 미안하지만 내가 미쳤다고 결혼까지 하면서 그런 짓을 하겠냐? 나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전부 설명할게. 결혼하면 우리 엄마랑 영 끊을 수도 있어. 그놈은 끝내는 자기 가족과 안 보고 살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딸과의 결혼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게. 나도 모든 거 알고 나서 자네 식구들 고소해버릴까도 했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어. 하지만 우리는 파혼하는 걸로 마무리하기로 했네. 그러니 여기서 조용히 끝내고 다시는 우리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게. 만약 오늘 이후로 자네 엄마나 내 딸 친구가 또 연락을 해오면 그때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못돼 먹은 놈 같으니라고. 우리는 똥 밟았다 여길 거니까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나? 그러자 예비사위놈은 우리 가족 앞에서 싹싹 빌더군요. 저도 불법으로 뒤를 밟고 녹취를 한 거지만
그래도 약점을 들킨 건 그놈이었으니 아마 무조건 비는 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비 사위를 쫓아내고 그 집안에 파혼 의사를 알렸습니다. 우리 딸은 친구들 단독방에 녹지 파일을 뿌려 친구년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게 했다더군요. 모든 친구들과 연락을 두절하고 잠수를 탔다니 아마 당분간은 나타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예비 사위는 사과는 했는데요. 황당한 건 모든 사실이 까발려지고 난 후 예비 사돈댁은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동네방네 망신당하기 싫어서겠죠. 저는 여차하면 녹지 파일을 동네 커뮤니티에 공개해버리려고 했지만 일단은 참고 넘어갔습니다. 똑같이 갚아준다고 복수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승리자인 법이죠. 어쨌든 우리 딸은 다행히 큰일 날 뻔한 결혼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혀 모르고 결혼을 해서 큰돈을 썼다면 어찌 되었을지 생각도 하기 싫네요. 우리 딸은 예상외로 금방 상처를 극복하고 씩씩하게 교사 생활하면서 자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지만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은 당해낼 재간이 없는 법이니 자책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큰 경험했다고 생각하라 했습니다. 저도 그 일을 겪고 나서 우리 딸들 결혼은 급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마 때가 되면 좋은 짝이 나타날 거라 믿습니다. 우리 딸의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홍기가 찬 딸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연이었기를 바라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